감기둥에 산에 애들은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감기도 하자마자 걸렸어가지고. 그래서 조사실에서 펴세요. 다 폈죠? 네. 그새 찍은 거야? 네. 오, 진짜 찍었네. 이렇게 스캔한 거야? 되게 잘 나왔다. 아 이거 홍보하나 할게요. V 플랫 스캔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뭐라고? V 플랫 스캔 이게 V 플랫 스킨이라고 합니다. V 플랫 스캔 스캔해줘. 이거 앱 V 진짜 플랫 내가 스킨. 공부할 때 맨날 그 국어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아. 소설이나 이런 거 찍어서 다녔거든요. 그 바로 필기하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잘 찍. 진짜 어때요? 나 근데. 근데 이게 이 프린트가 조금 잘 못 나오는 거긴 한데. 오, 프린트에 지금 불만을 표하시면서 이렇게 가린이랑 시연은 수업까지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거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오, 진짜 괜찮은데? 네, 이렇게 뿌리는데 이만큼 좋아요. 나는 그냥 PDF 쓰면 되는데. 내가 만든 거. 선생님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이 배운 거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과목의 과물. 속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안 배웠어요. 그 재학생이 그 클래스룸에 새로운 프린트를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만 올리라고. 그만 올리시라고. 근데 그 저희 받은 프린트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진짜 좀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의문면도? 네.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여러분 열심히 푸실게요. 나 이거 배웠나? 마실 때까지 풀려네. 근데 저 진짜 많이 틀렸어요. 크리린트. 진짜 다 틀렸어요. 크리린트. 네, 저 오늘 수업 많이 그거 오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 오늘 그냥 오늘 그러면은 시험은 10시까지 하면 돼요. 아 10시요? 엄마가 9시에 온다고 했는데 천천히 오시면 되겠다. 주말에 여유롭게 오시면 되겠다. 그래, 너 숙제 그것도 하고 오답도 하면 너 집 못 가. 그런가? 그래, 노래를 불러. 아, 춤을 추고. 지금 노래 오늘 가린이의 공연이 열리겠네요. 저 노래 진짜 노래. 네, 그럼 저희 수업할까요? 자, 자 수업할게요. 자, 봅시다. 과목입니다. 제목이 과목이죠. 이거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과목은 왜 과목이야? 제목이 한자 뭐예요? 그래서 중국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물어볼게. 과일 가짜에 나무 목자죠. 그래서 그냥 과일 나무가 뜻이에요. 과일 나무. 그래서 이게 그냥 과일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뭐다? 과일 나무 과목이다. 즉 화자는 과목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건요. 일단은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화자가 있을 거고 과목이 있겠죠. 그랬을 때 화자가 아직 표면상으로 나오는 건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즉 화자는 과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요 틀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년부터 읽어봅시다. 가린이가 읽어보거라 1년.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자, 그렇게요. 과목, 과일 나무에 과물은 뭐 있어요? 열매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 이거 어때요? 사태라는 거 우리가 보통 어떤 일 했어? 비상사태. 그치. 안 좋은 일에 말이잖아. 뭔가 비상이고 일어나면 안 될 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태라는 말을 쓰면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병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익숙한 장면이지만 그걸 조금 더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과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열매, 과일 이렇게 얘기하면 쉽잖아. 근데 굳이 과물이라고 한자어를 그렇게 쓴 건 역시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의미인 거죠.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일나무에 과일이 잘 익어있는 사태처럼 날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대. 그럼 뭐가 제일 경악이라는 거야? 과물이 익어있는 그렇대요. 그래서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의 부정표현이죠. 그래서 부정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느낀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일련에서 사태, 경악 이런 말처럼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말들을 통해 오히려 이런 생명의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이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혜원이가 읽어볼까? 뿌리는 박쥐 붉은 황토에 가지들을 하나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래요. 박질이 뭐게? 박질. 박질. 메마른 성질 이거 한자 알아요. 바탕 질자. 맞아요. 그래서 성질할 때 질자죠. 바탕, 메마른 바탕. 그러니까 척박했던 거야. 붉은 황토.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고 메말라서 사실은 그러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때? 굉장히 안 좋아. 세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들,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가지들이 한낱 비바람 속에 출렁거릴 때 그럼 안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비바람이라는 시련과 고통, 역경, 고난 이런 것들 속에서 출렁거렸대요. 그럼 박질의 붉은 황토, 비바람들 전부 다 세모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일나무, 과목이 겪었던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적인 상황. 전반적으로 상황이 다 안 좋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야가 들어간 걸 가볼까요?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에 멸렬이 뭐게요? 찢기고 그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어때? 사라진다라는 거야.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렬은 소멸 이런 말로 바꿔보면 조금 더 쉽겠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하는 가을이래요. 그럼 지금 가을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야?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여. 이게 사라져. 그래서 찢기고 흩어진다는 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야. 낙엽 같은 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잎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래서 가을이 이렇게 하강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을을 가며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이래요. 그는 누구야? 가을? 네? 뭐라고요? 그가 누구야 여기서? 그가? 나무? 그가 은총을 지내야 하니까 나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치? 은총을 지녀야 한다고. 그치?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의인화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비유적도 가능해요. 비유법 안에 의인법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이래요. 이건 뭐예요? 뭘 가리키는 말이야? 그 나뭇잎 색깔 다 떨어졌어. 나뭇잎. 나 여기서 뭐만 남았어? 아니잖아. 가을에 혼자 나와서 열매죠, 그치?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은 아까 얘기했던 과물이야. 그럼 화자는 이 과물을 은총이라고 본다는 거네, 그쵸? 그래서 이 과물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황홀하고 은총이야. 그럼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그럼 화자는 지금 과물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나무 역시 대단한 거지. 둘 다 긍정이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있지 않았어? 네. 그쵸? 그럼 반복이 들어간 거네. 이거 수미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위아래가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운율 형성하고 또 강조하고 통일감 안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또 이런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가린이가 읽어볼까요?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그렇대요.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에 언제가? 계절이 언제? 가을은 다 그러네. 가을은 전반적으로 모든 게 사라진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나는 시적 화자가 표면상으로 드러났죠. 아, 그러면 우리가 화자가 나라는 걸 발견했네. 그쵸?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죠. 이 과목의 기적. 뭐가 과목의 기적이야? 황홀한 쪽으로. 그쵸? 쉽게 얘기하면은 과일을 맺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가을에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가을은 모든 게 소멸하고 사라지는 계절이야. 근데 그 와중에 나무가 과일이라는 결실을 맺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잎이 지는 가운데, 낙엽이 다 지고 모든 게 소멸하는 가운데 과실을 맺는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앞에서 나는 시력을 회복한대요. 진짜 막 눈이 좋아진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만큼 경이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봅시다. 이 과목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떻게 무엇처럼 어떤 표현법을 사용해서 비유 그 중에서도 의인 그쵸? 그래서 얘는 사람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표현도 쓰고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도 써. 그래서 이 과목이라는 건요. 뭐와 함께해요? 과물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화자는 이 과물이라는 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어떤 표현을 가졌어요? 황홀한. 맞아요. 황홀한 그리고 뭐 은총 이런 말에 진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얘가 긍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잖아, 그치?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 얘는? 비바람. 비바람도 박질, 뭐 황토 이런 것들 다 그쵸? 그래서 얘도 일종의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비바람도 될 거고요. 그리고 박질의 토지, 그쵸? 박질의 어쩌고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시련과 고난으로서 여기에 작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고 심지어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가을이야. 내가 가을에 이런 모습을 목격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죠. 왜? 가을은 어떤 계절인데? 사라지는. 모든 게 사라지는 소멸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죠. 가을은 소멸의 계절인데 그 와중에 얘가 과물이라는 결실을 맺는다라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얘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경이로움. 여기서는 경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보통 경악 이런 말을 하면요 안 좋은 얘기잖아. 근데 여기 굉장히 경악이 좋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얘를 보고 경악을 느껴. 왜? 일종의 기적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소멸의 계절입니다. 어떤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의 큰 특징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어 우리는? 모든 게 소멸하는 계절에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건 자연의 기적이다. 경이로움이다. 자연의 신비로움이다. 자연의 섭리가 멋지다. 뭐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자연의 섭리까지 나아가면 좋은 겁니다. 자연의 섭리에 대한 감탄, 경이로움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가을이 되면은 나무가 과일을 맺고 사과를 수확하고 배를 따오도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경악, 사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이웃이라는 정도 잡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짚을지는 안 짚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라는 건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많아요. 왜냐면 전문적인 언어를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일상적인 언어를 다 나열한다고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적인 것은 무언가를 낯설게 하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는 것들도 무언가 새롭게 낯설게 표현하는 순간 이거는 함축성을 가지고 시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 성질이 낯설게 하기까지 조금 나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말 배운 적 있나요? 인정수 이거 설명하셨어요. 있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일단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에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걸 시는 낯설게 하기지 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거를 서술형으로 냈어요. 그냥 냈어, 그냥.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에 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림 하나를 갖다 놔. 기묘한 그림, 엄청 큰 사과 그림 갖다 놓고 여기에 쓰인 표현 기법을 쓰라고 했어요. 그냥. 문학 작품과 연관지어서 여기 쓰인 표현 기법을 쓰라고 했어. 근데 그때 한 번 언급하셨거든요. 낯설게 하게 해서 작품 보고. 아니면 틀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를 배운 이상 낯설게 하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낯설게 하기는요, 대부분의 문학, 특히 시에는 대부분 적용이 돼요. 왜냐면 낯설지가 않으면은 시라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시라는 원론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면 제가 시험 같은 거 봤을 때처럼 그냥 냈다 그림을 하나 낼 수도 있겠죠. 뭔가 이상한 그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냥 답은 낯설게 하기인 겁니다.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려요. 혹시나 또 그런 식으로 내는 트렌드가 돌아오려나? 그래도 여러분들과 차이는 꽤 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새로운 게 있으면 낯설게 하기.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았던 걸 한번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처럼 과일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건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이롭고 기적 같은 일, 경악스러운 일, 이러한 사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뒤집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낯설게 하려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그래서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주제가 무엇인지까지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이게 수능 특강이었나? 기출이었나? 그랬어요. 작년 수능 특강? 제 기억으로 작년 수능 특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기출은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문제는 수능 특강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림이 노래 할 건가요?